네. 그럼 일단 유치원은 뭐 보니까 아이들이 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어린이집보다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나이가요. 미안해요. 총각 힘들게 하지 마요. 네. 그러면 이제 유치원은 일단 아이들이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그 중에는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조금 편한 거 아닌가요? 유치원 선생님, 저는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네.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도 만 3세 종일반, 에듀케어반이 있고 만 3세 교육과정반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 반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만 3세 아이들이 지금 애착 얘기를 하셨지만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3월부터 그 5월, 6월까지 굉장히 힘든데 저희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격리불안 같은 건 이렇게 느껴서 어머니들이 보통 실수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울잖아요. 부모랑 떨어질 때 울기 때문에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엄마 금세 갔다 올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엄마가 요 몇 시에 반드시 회사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 해결의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유치원의 만 3세 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떤 아이는 기저귀 차고 오는 애들도 있고 하루에 진짜 대변을 5번을 보는 애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할머니하고 엄마 사진을 이렇게 여기다 달고 와서 끊임없이 우는 아이들도 제가 봤는데 정말 그 신학기에 3월부터 5월, 6월까지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유치원이 재미있고 엄마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신념만 있다면 애들이 문제 해결을 바로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부모가 믿음을 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얼렁뚱땅 아이한테 네. 어떻게 넘기려고 네, 하지 네. 말고 솔직하게 네. 정직하게 해라. 네. 그리고 확신만 심어주면 네, 되는군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발달의 적기. 아이들 발달도 적응하는데 필요한가 봐요. 네. 아이들의 발달에는 때에 맞는 발달의 적기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발달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의 배변 훈련을 어린이집에 입소를 한다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가정에서 강압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아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괄약근 조절 등의 그러한 생리적인 그 발달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계속 강압적으로 훈련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린이집 입소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거부하는 그러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 원장님, 네. 그 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교육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이들의 그 발달 상태에 따라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해질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지금 그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0세부터 3세까지는 전뇌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과 오감을 통해서 많이 만져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유치원 시기인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는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본생활 습관이 또 잘 발달이 돼야 되고요. 창의인성 교육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그 선행학습이나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기,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적기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기 교육. 그러니까 너무 막 앞서가려고 네. 할 필요도 없고 서두르지 마라.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이 원장님? 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는데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누구랑 뭐하고 놀았니? 라는 식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상황을 엄마에게 보고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오늘 어떤 놀이가 가장 재미있었니? 무엇을 하고 놀았니? 라는 식의 질문을 하셔서 아이들의 놀이를 지지해 주시고 생활을 지원해
들어주시는 대화를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자신의 생활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엄마에게 지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의 생활을 부정적이거나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협박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하면 선생님에게 다 잃을 거야. 어린이집에 가서 혼자 살아? 라는 그런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네. 자. 아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좋은 유치원, 좋은 어린이집을 골라서 아이를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엄마가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많고 큰 것 같아요. 아빠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빠들 잘해야 돼요. 네. 자, 세 번째,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정 원장님. 네. 비빔밥이요? 네. 네 번째 비빔밥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유치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중등학교에는 교과서라는 게 있는데 유치원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유아교육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교과서를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 시기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은 그냥 재밌게 노는데 거기에 많은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라는 건 가장 유아 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머니들 김장 잘 안 하실 텐데 직접 유치원에서는 김장 담그고 송편 빚고 이럴 때 김치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심은 배추와 물을 가지고 김장을 담고요. 그다음에 김치 주제가 노래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김장을 같이 유치원 뒤에다가 독을 묻고 그걸 방학 동안에 지금 우리 에듀케어 반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자기네가 담은 김장을 계속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치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알게끔 그러니까 직접 자기네가 경험해보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정말로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깍두기 도트에다가 글씨를 가나다라를 쓰거나 기억리언을 쓴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매번 불리는 게 자기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그래서 아무리 엄마 아빠를 사랑해도 자기 이름부터 쓴단 말이에요. 처음 쓰는데. 친구들도 의미가 있을 때 자기 친구들 노는 그 친구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친구 이름을 써보면서 한글을 깨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학원을 보내시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행동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유치원 교육은 우리가 비빔밥을 먹듯이 비빔밥 먹고 나서 콩나물이 맛있어서 시금치가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그 비빔밥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유치원 교육은 제가 그래서 비빔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저희 애한테 한글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한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신기했더니 정말 친구들 이름, 네.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 이름, 만화 제목으로 그렇죠. 다 글씨를 과자 배웠더라고요. 봉지, 뭐 과자 과자 이름이라든지 봉지. 우유 네.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라는 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유아기 때는 놀면서 자연스럽게 네.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우리 이보연 선생님의 성공적인 유아 교육기관 적응법에 대한 특강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릴 때 보면 이제 별 군데를 다 다니는 애들도 정말 많은데 요즘은 또 어떤 부모님들도 계시냐면 아유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봤더니 사건 사고 터지는데 차라리 내가 끼고 키우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애착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 부모와의 좋은 애착 형성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늦게 보내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유아 보육 혹은 교육기관 적응하는 거에 앞서서 보내야 하나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2008년 하버드대학교 우리가 좋아하는 하버드대학교 아동발달센터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유아기가 두뇌 발달이 엄청나게 촉진되고 발달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만 3세에서 5세 사이가 두뇌가 가장 유연한 시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발달 자극을 주면 엄청난 두뇌 성장을 이룬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 3세에서 5세 이게 딱 떨어져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시기랑 딱 떨어져요. 왜 그런가? 집에서 부모님이 사실은 자극 줘야지라고 했지만 김장도 안 담그는데 배추를 심겠어요.
사실은 며칠은 좀 아이와 이런저런 거를 좀 해보지만 좀 한두 달 지나면은 좀 같이 이제 누워서 이제 드라마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에 이러한 유아 보육 교육 기관을 다닌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수리적인 능력, 언어 능력, 사회성에서 더 좋은 발달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게 잘 합쳐져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적응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그 시기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더라라는 게 결론이었어요.